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 아니야? 총기 훈련에 익숙한 미국 명문고. 학생 에밀리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자유의 나라에서 온 그녀의 눈에 한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 개발도상국 같았어요. 한국의 초현대식 인프라, 세계 최고 교육, 그리고 낯선 이에게 베푸는 정을 경험한 에밀리가 귀국 후 내린 파격적인 결정은 미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명문 사립고등학교 3학년 에밀리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10명의 학생이 자퇴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5명이었거든요. 작은 학교에서는 꽤 의미 있는 증가죠. 요즘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거지? 이 질문이 저희 학생회에서도 자주 논의됐어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일부는 온라인 학교로 전학했고 몇몇은 이사를 갔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다른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소식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는 액티브 슈터드릴은 항상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감을 주죠. 이런 훈련이 필요한 학교 환경이 정상적인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분명 많은 장점이 있어요. 헌신적인 선생님들, 다양한 AP 과목과 특별활동, 높은 대학 진학률.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오래된 건물과 시설, 균형 잡히지 않은 급식, 그리고 점점 오르는 학비에 비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교육 환경이 그것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대부분의 수업이 시험과 대학 입시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진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웠죠. 이게 정말 교육의 목적인가? 종종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학년 해외 수학여행 계획이 발표됐어요. 보통은 유럽이나 남미로 가는데 올해는 전혀 다른 목적지가 제안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올해 수학여행은 아시아입니다. 최종 후보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입니다. 킴벌리 선생님의 발표에 교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대부분의 반응은 일본이었죠. 이해할 만했어요. 우리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고 스시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친숙한 음식이었으며 도쿄는 영화나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건 북한과의 관계, 매운 음식, 그리고 케이팝 정도였어요. 물론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한 나라를 방문하고 싶지는 않았죠. 한국은 위험하지 않아? 북한이랑 가깝잖아. 제 뒤에 앉은 타일러가 물었어요.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 학교보다는 안전할걸. 제 옆자리의 소피아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소피아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사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녀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이 미국보다 총기 사고가 훨씬 적다는 것. 선생님이 우리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셨고 저도 일본에 투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잘 모르는 위험한 나라 목록에 있었거든요. CNN에서 본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 언젠가 읽었던 기사에 나온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제 인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투표를 하면서도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소피아의 지적이 맞았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김치, 강남 스타일, 그리고 삼성 휴대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투표 결과는 53대 47로 일본이 근소하게 이겼어요. 하지만 킴벌리 선생님은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과 학교 이사회가 내릴 거라고 했죠. 선생님은 두 나라 모두 훌륭한 선택지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일본을 선호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예상대로 교실에서는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월튼 교장 선생님은 침착하게 프로젝터를 켜셨죠. 여러분,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교육 체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먼저 이 영상을 보세요. 스크린에는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이 나왔어요. 신선한 채소, 다양한 반찬,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식단.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의 기름진 피자와 햄버거보다는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급식도 그 일부죠.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 비교 자료가 나왔어요. PISA 점수, 대학 진학률, 학생 복지 정책까지. 두 나라 모두 높은 성취도를 보였지만 한국의 교육 개혁과 혁신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일본도 분명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은 전통과 첨단을 결합한 독특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은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래도시 같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안전함이었어요. 밤에도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가장 값진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동시에 얼마나 다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의견만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언어 장벽, 음식 적응 문제, 빡빡한 일정에 대한 불만도 있었죠. 모든 경험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마무리했어요. 여러분은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가능성, 다른 미래를 경험하러 가는 겁니다. 이 기회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친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그리고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 열린 마음으로 가보자.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죠. 몇 주 후, 우리는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을 꾸리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이게 정말 분단 국가가 맞아?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깨끗한 시설, 무료 와이파이, 영어로 안내하는 직원들. 공항 곳곳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와 안내. 로봇까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위험한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곳이 정말 공항이 맞아? 제 친구 메디슨이 속삭였어요. 뉴욕 JFK는 이것에 반도 안 되는데.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그것도 놀라웠어요.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와이파이가 되었으며 심지어 작은 TV 스크린까지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도로 주변 건물들의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창밖을 내다봤을 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에 반짝이는 LED 조명, 현대적인 건축물, 그리고 도시 곳곳의 녹지 공간까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어요. 오늘 한국에 대한 내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하지만 제가 묵었던 호텔은 관광객이 많이 머무는 강남의 비즈니스 지역이었어요. 모든 한국이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분명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가면 다른 모습일 거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서울의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솔 교사는 우리에게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역사 유적지 방문, 그리고 현지 문화 체험까지. 처음에는 그저 참아내야 할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너는 어떤 곳일까?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나에게 또 어떤 놀라움을 줄지 기대돼. 둘째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있는 고궁은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가이드분이 우리에게 한복 체험을 권했어요. 그냥 관광객용 의상이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특별했어요. 화려한 색상, 우아한 선, 몸을 감싸는 느낌.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예술품이었어요. 예쁘네 한복을 입은 우리를 보며 지나가던 노부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저녁에는 명동의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물을 연신 마셨어요. 그러자 옆 가게 할머니가 다가와서 뭔가를 건네주셨어요. 매우면 이거 먹어봐. 호떡. 외국 학생이니까 서비스야.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죠. 달콤한 호떡을 먹으며 왠지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순간 느껴진 인간적 연결감이 강렬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손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대개는 형식적인 서비스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서 느낀 건 진정한 따뜻함이었어요. 그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우연히 만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베푸는 친절.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번역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인간적 유대와 따뜻함을 의미해요.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갔어요. 물론 한국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한 것은 아니겠죠. 관광지에서 만난 몇몇 상인들은 냉정하게 비즈니스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문화적 분위기는 달랐어요. 그날 밤 일기에 적었어요. 한국의 겉모습은 첨단 기술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인간미가 살아있다. 어쩌면 우리가 기술 발전 속에서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오늘 경험을 생각하니 기대도 되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와는 얼마나 다를까? 아니면 비슷할까? 셋째 날 밤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강남역 근처를 산책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죠. 가장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혼자 밤거리를 걷지 않을 거야. 제 옆에서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자주 받아왔죠. 밤에 혼자 다니지 말 것, 항상 위치를 공유할 것, 비상용 호루라기나 스프레이를 갖고 다닐 것, 그리고 물론 총기 사고에 대비한 훈련도요.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총을 소유할 수 없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CCTV가 많았어요. 거의 모든 건물과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죠. 미국에서라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반발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CCTV가 있어서 오히려 안심돼요. 지나가는 한국 대학생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유와 안전 사이에는 항상 타협이 필요해. 저희 그룹의 토론 중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미국은 자유를 더 중시하고 한국은 안전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 두 가지 관점 모두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 모두가 휴대폰 배터리 걱정 없이 주변을 계속 경계하지 않고 그냥 도시의 밤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가이드가 말한 통계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연간 총기 관련 사망자는 10명도 안 됩니다. 반면 미국은 나머지 말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진짜 안전이란 무엇일까? 위험이 없는 것?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자유가 있는 것? 한국과 미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오늘 밤 저는 확실히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날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음 일정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넷째 날 우리는 서울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 건물은 우리 학교보다 작았지만 시설은 훨씬 현대적이었죠.
교실마다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첫 인상적인 점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유창하게 대화했죠. 사실 이건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우리는 대부분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게 선택사항이지만 한국에서는 영어가 필수예요. 우리와 짝이 된 지수라는 학생이 설명해 줬어요. 대학 입시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참관한 수학 수업은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했는데 그것도 미적분과 통계 같은 고급 수학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AP 과정에서나 배우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지수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녀의 일상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 아침 7시에 등교해서 정규 수업 후에 자율학습까지 하면 밤 10시쯤 집에 가요. 그리고 과외나 학원도 다니고요. 휴식 시간은 없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주말에 조금. 하지만 그때도 공부해야 해요. 대학 입시가 너무 어려워서. 지수의 대답이 안타까웠어요. 급식 시간은 정말 영상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다양한 반찬, 신선한 채소, 고기, 생선까지.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설명해 주기도 했죠. 식사 매너도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식사 후에는 각자 정리도 깔끔하게 했어요. 이런 급식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부러워. 제 진심 어린 말에 지수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는 미국 학교의 자유로움이 부러운데. 특히 수업 선택이나 토론 문화 같은 거. 그 말에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완벽한 시스템은 없는 걸까?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 본 건 단순한 좋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교육 철학이었다. 한국은 효율성과 성취를 중시하고 미국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둘 다 가치 있는 접근법이다. 다섯째 날은 디지털 미디어 CTDMC와 코엑스몰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곳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였죠. DMC에서는 방송국 투어와 VR 체험을 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코엑스몰에서는 지하에 있는 거대한 도서관 별마당 도서관이 인상적이었어요. 천장까지 높이 쌓인 책장과 편안한 독서 공간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쇼핑몰 안에 이런 공공 문화 공간이 있다는 점이 신선했어요. 미국의 쇼핑몰은 주로 소비 활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는데 그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에 감탄했어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밤이 되면 LED 조명으로 빛나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도 볼 수 있었고 주변 시장에서는 다양한 쇼핑도 즐길 수 있었죠. 이런 현대적인 건물과 첨단 기술 때문에 한국이 사이버펑크 영화의 배경처럼 느껴져. 제이슨이 말했어요.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SF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도시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도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도시 계획과 공공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가이드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여행이 그렇듯 우리의 한국 체험도 끝나는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단 일주일이었지만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다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메디슨이 대답했어요. 나는 안전함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밤에도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정확하고 깨끗하고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타일러가 덧붙였어요.
각자 다른 측면에서 한국을 경험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우리 학교가 여전히 좋은 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특히 안전 문제와 학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다시 학교에 돌아와 액티브 슈터 드릴을 할 때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안전함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현실이 갑자기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단순히 응, 완전 좋았어 라고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나한테는 새로운 관점을 준 여행이었어. 이전에는 미국식 교육과 생활 방식만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달 정도 고민한 끝에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요. 저는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 주셨어요. 사실 완전히 자퇴하고 싶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 학교에는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미국 교육의 장점과 한국 교육의 장점을 다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결국 지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죠. 내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지원할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그래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한테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교환학생 지원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서류 준비, 면접, 추천서.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고 결국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한 학기 동안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는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독특하다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럽이나 호주 같은 곳을 선호하는데 한국을 선택한 학생은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죠. 물론 두렵기도 해요. 언어 장벽,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이 있어요. 제 결정이 정답이라고 확신하진 않아요. 한국에 가면 한국의 단점도 보게 될 거고 미국의 장점도 더 그리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경험이에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은 완전히 깨졌어요. 위험한 분단 국가라고 생각했던 곳은 실제로는 안전하고 현대적인 나라였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선입견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지 깨달았어요. 한 번의 짧은 여행이 이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 학기 동안 현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할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을 더 많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미국인이 본 진짜 한국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제 계정은 몇 달 만에 수천 명의 팔로워를 얻었어요.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실제로 저처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학교 조회 시간에 초대해 제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나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많은 사회적 문제와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문화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방식의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잘 모르는 곳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세계를 넓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